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경계고고 중간고사 대비해서 통합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 삼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대성 덕후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강사보다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트렌디한 문제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정통사에 대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경계고의 출제 방식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어떻게 대비를 시킬 거냐,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됐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1등급이 예전에 비해서 2.5배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2등급은 3.4배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내 새끼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다른 이면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만약에 100명 기준으로 A를 40% 정도 받았다라고 쳤을 때 저 40명에 해당하는 아이가 고1 들어가서는 2등급과 3등급으로 30명이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제법 공부를 했고 A를 계속 받았고 그래서 나 주변에서 공부 좀 잘해 라는 녀석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갑자기 2등급에 딱 플랭크를 찍는 순간 그때부터 멘탈이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적을 해야 될 거고 마음은 급해지고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첫 시험인 중간고사 때 웬만하면 1등급을 찍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국영수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사회과에서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학부 형님들도 미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하고 시험 대비해서 학원 잘 다니면 점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자가 얘기했던 조문도 석사가히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찝어보죠. 그러면 대다수가 다 도를 찝으십니다. 근데 도가 진짜 중요하면 아침에 도 듣자마자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녁입니다. 중학교 때 묻는 건 대부분 도의 의미는 이걸 묻고요. 고등학교 때는 다음 사상가가 이야기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묻고자 하는 건 추론이고 문해력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학생들도 와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키워드로 충분히 A 받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키워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고사 대비해서 애가 열심히 집에서 암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라고 하면 체질 자체가 전환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체감하는 난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내신 제도가 현재 고1, 그러니까 2028학년도부터 내신이 정시에 반영되는 비율 자체를 서울대가 40%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력풀을 쓰고 있는 고대나 연대 입장에선 한 30%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을 먼저 데려갈게. 근데 문제는 중앙대가 30%를 불렀습니다. 그럼 결국 고대나 연대는 그거보다 높여야 될 거고, 그러니 의미 있는 학교들은 어쨌든 내신에서 30에서 40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현재 고1 때 배워야 되는 통합사회가 고3 때 그대로 수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웠고 2학년 때 1년 블랭크가 생기고 그 다음 3학년을 보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들어가서 개념 다시 잡으면 되지 않나요?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매우 힘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주변에 N수하는 학생들 대부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내신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1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얘가 수능에서 3, 4로 떨어졌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떨어지는 게 탐구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N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탐구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탐구는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을 못 가게 발목은 잡습니다. 그러니 고1 때 완벽하게 압도적인 개념이 없으면 고3 때 올라가서 이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통합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 1, 2로 되어 있고 1학기 때 1을 배우고 2학기 때 2를 배웁니다. 여기서 맹점이 나오죠. 지금 현재 고3이 본다 그러면 탐구 과목을 2과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교과서 2개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봐야 될 거고 통합사회 원투와 통합과학 원투를 본다라는 건 총 4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는 2과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4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 1학년 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3학년 때 올라가서 실제로 2권을 다 개념을 본다? 매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좀 탄탄하게 잡혀야 될 거고요. 처음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즉 1학기 때 보는 통합사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2단원, 3단원, 4단원입니다. 제가 아예 유인물에도 별표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2단원 같은 경우는 윤리 파트, 3단원은 지리와 윤리, 4단원은 지리와 사회문화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리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리 전공한 선생님이 유리하지 않나요? 지리는 100% 암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가 높은 게 없고요. 말 그대로 암기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윤리 파트랑 사회문화 파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 2학기를 들어가면 보기만 해도 우선 지진나죠. 정치, 윤리, 사회문화, 경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뭔가 반전을 꾀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4라고 부리는 아직까지 중학교의 티를 다 벗지 않은 고1 중간고사에서 1을 딱 찍어놔야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통합사회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경기고의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교과서는 미래엔입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로 나갑니다. 저 얘기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거의 안 보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과서는 시험 대비했을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야 여기까지 보여주실 거고 나머지는 학교 프린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 혹시나 위에 학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첫째가 없는 경우 이거를 엄청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통합사회니까 문제가 통합형으로 나오면 힘들지 않을까요? 내신에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반사회 선생님이랑 지리 선생님 두 분이 만나서 통합형 문제 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오류가 났다라고 쳐보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경력이 좀 적은 젊은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즘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계를 뚜렷하게 둘 수밖에 없고요. 문항은 총 28문항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1에서 4.2 배점 자체가 워낙 크죠.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 시험마다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은 마이너스 2문제 그러니까 딱 2문제 정도 틀리면 거의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학기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들어가면 좀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형 암기 문제 이거는 난도 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능 유형의 특화 문제가 나오는 게 난도 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고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지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엄청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지선다가 난도 극상. 거기에 통합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기는 한데 지리 선생님, 일반사회, 윤리 선생님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교사별의 열정과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의 열의, 노력,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선생님별로 조금의 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거든요. 경기고의 실제 내신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지 자체가 꽤 많고요. 그리고 갑을병정까지는 학생들이 알아도 갑을병정 무까지는 알아도 갑을병정 무기는 잘 모르는데 경기고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사도 다지선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내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 주실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제 교재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교재 풀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아예 빈칸으로 복습하기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 부분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학자랑 학자의 이름을 매칭시켜서 거기서 찾는 걸 참 어려워요. 근데 참 다행인 건 통합사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학자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인 건 말이 바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지문의 내용을 눈으로 익숙하게 만들어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아예 교재에다가 학자별 나올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길게 짧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테스트할 거고요. 마지막 이 부분인데 부교재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거를 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차피 출제위원은 교사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편집하고 학생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페이퍼를 보면 맨 끝에 제가 수업 예시라고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든 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업 예시까지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질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진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다고 직접 가서 다 찍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모든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사진집만 다 보면 아이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사진이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재에다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경계고에 특화된 저희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총 팔지선다입니다. 팔지선다에서 정답은 2개 이상이고요. 제일 많으면 8개입니다. 저 연습을 왜 시키냐면 만약에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찍었어요. 2, 3번 헷갈렸는데 2번으로 체크를 했는데 맞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은 나 이거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안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휘문을 졸업했는데 저도 완벽하게 사교육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처럼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원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주 조금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아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 가면 비슷한 얘기 할 거고 그럼 난 어디선가 들어봤고 그럼 이거는 스킵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못 찍습니다. 못 찍으면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 플러스 타임 어택 그리고 약간 개념에 대한 명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지선다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지문의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치면 결국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출판사의 지도서를 참고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에서 미래엔 교과서인데 미래엔 걸 그대로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출판사에 있는 지도서의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읽기 자료로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는 어차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제공을 할 거고 변형 문제도 제공하실 겁니다. 근데 출제위원이고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제의 퀄리티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랑을 잠깐 하겠습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압도적인 수업력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소린가 하니 전국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강사 중에 통합사회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았고 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들어가면서 생긴 거랑 다르게 공부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석사를 3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방통대 2025학번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전공들을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인강을 시작했을 때 선배들이 제일 인기 없는 과목 주더라고요. 경영학 석사 있으니까 너 그냥 경제해. 그래서 경제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너 사회학 석사 있으니까 사회학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교육 있으니까 윤리교육 해. 그래서 고3 수능까지 완벽하게 인강으로 3과목을 다 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모두 다 열심히는 하지만 압도적인 수업력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아이들이 주제별로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서답형 세문항이 있을 거고요. 오지선다 세문항이 있을 거고 팔지선다 네문항이 있을 건데 여기서 경기여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여전히 팔지선다입니다. 그러니 팔지선다에서 정답을 2개 이상 골라내는 걸 연습을 했는데 다지선다 문제가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수업,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표가 닉네임으로 붙습니다. 그럼 닉네임 붙으면 아직까지 좀 귀엽죠. 이게 기말고사 때인데도 아직까지 똥 쌀 거예요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평균이 5.8이면 엄청 걱정하십니다. 10점 만점에 5.8?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성적표 받아보시면 문자로 받아보시면 다 이진법일 겁니다. 막 01, 01이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제 시험에서 5.8 정도가 나오면 그 아이는 웬만한 문제집의 문제들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거운 그냥 무게추 달아놓고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EBS 변형 모의고사인데 EBS 모의고사가 아니라 EBS 변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하나하나 다 심도 있게 문제를 다 변형하고 경기여고에 맞춘 문제들로 제공이 될 겁니다. 출석 테스트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똑같이 그대로 제공이 될 거고요. 마지막 제가 11시에서 1시까지 Q&A를 받습니다.
문자나 SNS로 받는 건 24시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11시에서 1시까지는 제가 전화를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전날 합니다. 시험 전날 그렇게 공손하게 갑자기 선생님 저 다원교육에서 경기여고 듣는 누군데요. 너무 급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기는 한데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3시까지는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경기여고 중간고사 만점 완성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3월 16일 날 개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한지우 선생님이 한국사 파트를 그대로 8시, 10시로 담당을 하실 겁니다. 제가 통합사회 관련해서 포인트를 딱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회에 있어서 누구도 전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강사를 뽑으셔야 될 거고요. 그게 접니다. 거기에 2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 전공인 아니면 지리가 주력인 선생님의 통합사회는 패싱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리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리 문제는 완벽하게 암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이 영역을 확대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저랑 한지우 선생님이랑 팀을 맺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까지는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같이 하시는 거에 의문이 꽤 많습니다. 저도 영역을 꽤 많이 넓혀놓고 전공을 꽤 많이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나 아니면은 학문에 대한 접근 방법을 봤을 때 일반 사회 파트랑 한국사는 너무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강사한테 맡기시고 성적으로 보답을 받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등급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1에서 3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2에 있는 아이가 1로 올라가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N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결국 처음 중간고사에서 깃발 어디에 꽂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